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과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제도죠. OECD 가입국 상당수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족 지원 정책,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그런 어떤 가족에 대한 경제 지원 정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무자녀 가구로부터 유자녀 가구로 소득 이전되는 수평적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아동수당 제도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다자녀 노동자 가구의 부족한 인구를 보충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시작이 됐죠. 뭐 그러다 26년도 뉴질랜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후 벨기에, 프랑스를 거쳐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 같은 형태의 제도로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 이외의 다른 뭐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도 좀 확산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초기 1930년에서 85년 사이에 여러 국가 주로 유럽을 대상으로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도 속해 있습니다만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아동 수당에 도입된 그런 어떤 뭐 각국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 지금 26년도에 뉴질랜드 도입된 제도는 뭐 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주는 제도로 도입이 됐다가 둘째 아이부터 주는 제도로는 40년에 이렇게 확대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나요? 41년도부터 뭐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M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즈 테스티드 역자선 조사를 통한 그런 역시 뭐 유엔은 좀 부조형 복지국가니까 뭐 자산 조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 도입이 됐고 뭐 기타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넷째 자녀부터 주는 제도로 애초에 도입됐다가 48년도에 첫째 자녀부터 주는 제도로 확대가 됐고 스웨덴은 뭐 48년부터 아예 첫째 자녀부터 주는 제도 도입됐고 영국은 둘째 자녀부터 주는 제도 도입됐다 77년도부터는 첫째 자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50 뭐 네덜란드는 뭐 독일도 54년도에 셋째 자녀부터 준 제도를 도입했다가 61년도부터는 둘째 자녀, 74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주는 제도로 도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일찍부터 도입이 됐네요. 일찍부터 사실은 둘째 자녀부터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뭐 근로연계 아동수당 제도이고 지금은 이게 85년도까지니까 뭐 지금은 아마 좀 여기에서 표로 정리된 것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일찍부터 제도 도입된 걸 알 수가 있고 미국은 이 제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수당의 유형을 보면 일단 ILO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나 법률로 아동이나 가족급여 이게 명칭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Child Benefit이라 하기도 하고 Child Allowances라 하기도 하고 Family Benefit라고 하기도 하고 Family Allowances 뭐 등등 영어로는 사실은 몇 가지 용어가 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amily Benefit이라고 할 경우에도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 아동 수당을 가리키는 의미로 Family Benefit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 관련된 아동 가족 관련된 모든 지출을 통틀어서 사실은 패밀리 베네핏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의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길 바라고 어쨌든 국가 법률로 아동 가족급여 체계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뭐 이 시점에서 이게 2015년도 보고서인데요. 108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가나 범위 아동 또는 가족 관련 급여책을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한 75개국 이렇게 되어 있고 요들 나라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주로 이제 사회 부조를 통해서 제공하거나 또는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체계로 운영이 되는 요건 보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여니까 사실 보험 방식이죠. 예, 보험 방식이고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32개국 18%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기업 방식은 일단 자산조사 체계로 운영이 되는 일종의 좀 부조용 그런 공적 부조 방식이죠. 비기업 자산조사 체계로 운영이 되는 나라가 30, 18%이고 또 고용 관련 보편적 체계로 운영이 되는 근데 근로자에 대해서 일종의 비기업 방식과 조세 방식이죠. 조세 방식으로 운영된 체계가 26개국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체계와 비기업 보편 체계로 혼합해서 믹스된 형태로 운영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체계가 비기업 자산조사 체계로 운영이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여기서 고용 관련 체계는 역시 보험 방식이죠. 보험 방식 플러스 비기업 보편적 체계, 보험 방식 플러스 공적 부조 형태의 체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아일러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 사회보장청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에 분류, 아일리 분류와 좀 유사한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보편적 유형은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고 재원은 국고적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이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보편적 유형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부적 유형은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나라이고 다른 제도의 보충적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나라는 뉴질랜드, 호주 같은 이제 부조형 복지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기타 있는 스페인, 아일랜드도 여기에 속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고용연계의 유형은 아동이 있는 임금 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을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연동을 시키는 그런 어떤 나라죠. 그래서 이것은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서 근로 유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업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이건 재원은 뭐 일부 이제 조세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 사업주가 이제 분담을 하고 또 정부 보조금도 일부 지급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이 뭐 이용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좀 개별 국가 그 주요한 국가별로 아동수당 제도를 비교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유럽이고 일본은 뭐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독일은 뭐 독일이 꽤 최근 자료라서 최근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출산율이 각국의 출산율이 정리가 되어 있고 출산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1954년에 아동수당이 이제 도입됐고 일본은 72년,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32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령을 보면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이고 일본은 15세 이하 아동, 중학생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예, 고등학생 자녀에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72년에는 12세까지 되게 초등학생이죠. 10세까지 선별적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했다가 되게 뭐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2010년도에 드디어 이제 15세까지 중학생 자녀까지 보편적 지원을 하는 방식 확대가 됐고, 그다음 2012년도에는 예, 1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대 연령이나 아동 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이 됐습니다. 영국은 16세 미만 아동이 적용 대상인데 2013년부터 역시 자유주의 복지국가답게 소득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나라이고, 프랑스는 20세 미만 아동인데 15년 7월부터 소득별 차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독일은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되게 뭐 우리 요동신 17년도 환율인데 한 23만 원 정도 에 한, 에, 에 하나당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 24만 원, 넷째 자녀에 대해서 27만 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증액시켜가는 이런 제도. 역시 이제 이것도 역시 출산을 촉진시키는 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구성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연령과 자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만 3세 미만에 대해서는 한 16만 원 정도, 만 3세 이상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한 11만, 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16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예, 셋째 자녀 이상에 16만 원을 주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학생에 대해서는 11만 원을 주고 있는, 중학생에 대해서는 11만 원을 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녀가 예, 자녀가 나이가 조금 됨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득 일정 소득 이상 연 960만 원이니까 거의 뭐 연 1억 정도죠. 연 1억 정도 일정 소득 이상을 가구에 대해서는 5만 원으로 이제 다운시킨 그런 그 중학생에 대해서 5만 원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부담 국가 지자체가 2대1로 부담을 하고 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3세 미만에 대한 아동수당에 이거 3세 미만이 16만 원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 아동수당의 15분의 7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약간 복잡한 그런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영국은 연소득이 7,148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둘째부터는 10만 원씩 더 추가하는 10만 추가하니까 둘째부터는 25만 원이 되겠죠. 셋째는 3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하지만 연소득이 8,57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제외라고 하는 게 예. 그다음에 또 연소득 5만에서 6만 파운드 사이는 그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차등을 두는 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약간 복잡한데 보면 프랑스는 역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는데 어떤 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 두 자녀 그러니까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소득이 6천 유로 이하 이 경우에는 16만 원을 지원하고 6천 유로 초과 시에는 그 2분의 1만 제공하고 8천 유로 초과 시는 4분의 1만 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소득이 6,500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37만 원을 꽤 많은 그러니까 역시 적극적인 출산 촉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이고 6,500유로 초과 시에는 거의 2분의 1, 8,500유로 초과 시에는 4분의 1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출산 촉진 효과를 부여한 방식이네요. 넷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소득 7,000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무려 5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원을 하고 7,000유로 초과 시에는 2분의 1 팍 깎아서 주는 9,000유로 초과 시에는 4분의 1로 팍 깎아서 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어쨌든 소득 수준별 차이를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효과는 뭐 일단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주로 이제 아동 양육을 책임지는 여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니까 어쨌든 뭐 자유양육이 이제 무급으로 현재 뭐 무급으로 제공이 되고 또 가사노동도 무급이니까 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양육수당과는 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쨌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애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논쟁적이죠.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게 사실은 뭐 대단히 중요한 언어는 상관없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데 양육수당은 어쨌든 뭐 그것과 사실은 좀 다른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논쟁적이죠. 하지만 어쨌든 아동수당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양수당처럼 여성 노동 참여를 제약 전통 성립을 강제하는 효과는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뭐 대응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출산율을 제고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프랑스나 기타 나라 예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또 뭐 디자인에 따라서 또 상당한 정도로 출산율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 같도록 설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되겠는데요. 역시 아동수당은 앞서 이게 뭐 정리한 것처럼 무자녀 가구로부터 유자녀 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수평적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소득 가구로부터 저소득 가구로 수익적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제도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것은 앞서 이제 프랑스 사례 같은 게 전형적인 소득 재분배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담겨진 제도 설계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수익적 재분배 소득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을 뭐 제외할 수도 있고 또 소득별로 급여액을 차등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시행을 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해서 고소득층 가구에 지급된 아동수당 일부를 세금회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죠. 이건 뭐 다양하게 제도 설계하는 방식은 뭐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동수당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